안녕하세요. 14주차 두 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콘크리트 배합에서 재료량을 결정하는 것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량을 결정을 해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슬럼프 12cm, 물시멘트비 45%, 장골재율 41.9%, 물 170kg, 시멘트 378kg, 장골재 736.03kg, 구름골재 1024kg의 단위량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정된 배합을 시방 배합이라고 하죠. 이 시방 배합은 골재는 전부 다 5mm체를 통과해야 되고 또 굵은골재는 전부 5mm체에 잔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오는 이거나 골재가 정확하게 그렇게 채로 이렇게 친 듯한 그런 골재가 들어오지는 않죠. 따라서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진 이 장골재 S와 굵은골재 G 시방 배합으로 완성된 이 S와 G를 현장에 맞게 배합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맞게 배합하는 것을 시방 배합이라고 하죠. 이러한 시방 배합은 입도에 대한 보정이 있고요. 그리고 표면수에 대한 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재의 상태에 따라서 이 물의 양과 입도를 보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입도에 대한 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장 골재에서 장골재 속에 들어있는 굵은 골재량, 이게 바로 5mm체에 남는 양이죠. 요거는 자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굵은 골재 속에 들어가 있는 장골재량, 요거는 5mm체를 통과하는 양입니다. 자, 이게 따라서 입도를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시방 배합을 통해서 이 장골재 S의 양과 굵은 골재 G의 양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 골재가 이제 반입이 됐어요. 골재가 이렇게 왔는데 장골재가 이렇게 왔고 또 굵은 골재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장골재는 실제로 굵은 골재가 자, 굵은 골재라고 적겠습니다. 굵은 골재가 A%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장에 이렇게 반입한 자갈 안에는 모래, 즉 장골재가 또 B%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장골재는 5mm체를 통과하는, 그리고 굵은골재는 5mm체 남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골재 안에 들어있는 A%의 장골재는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일정 양을 X라고 하겠습니다. 일정 양을 이렇게 여기서 채취를 하면 그냥 시방 배합의 장골재 양만큼을 그냥 채취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굵은골재가 있는데 여기서 나는 그냥 Y의 양만큼만 채취를 하면 저절로 시방 배합의 양처럼 A%, B% 상관없이 이렇게 채취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X를 실제 계량할 단위 장골재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Y를 실제 계량할 단위 굵은골재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식을 세워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
장골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시방 배합의 S라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뜬 X라는 양은 이게 바로 굵은골재죠. 굵은골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골재죠. 장골재를 X라는 양만큼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떴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뜬 이 장골재의 X라는 양 안에는 A%의 굵은골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X의 A%만큼의 양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A는 퍼센트니까 나누기 100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의 양 중에서 A%의 양만큼을 빼줘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굵은골재 안에 들어있는 요거는 Y라는, 내가 아무 상관 없이 이렇게 채취할 Y라는 양 안에 들어있는 B%의 장골재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퍼센트니까 또 100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또 굵은골재를 한번 봅시다. 내가 이렇게 G라는 굵은골재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Y라는 내가 만큼을 계량을 할 겁니다. 자, 계량을 하지만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죠? Y양의 B%만큼의 장골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Y양의 곱하기 B%만큼의 이것도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를 빼줘야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X 안에 들어있는 A%만큼의 굵은골재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 안에 들어있는 A%만큼의 굵은골재를 더해주면은 요게 시방배합의 골재의 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면은 바로 식이 성립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S 알고 있고 G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 B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X와 Y는 모르죠. 따라서 미지수가 2개 그리고 식이 2개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식이 또 있죠. 지금 방금 구한 S와 또 G의 합은 결국 X와 X 플러스 Y와 같죠. 자, 그래서 식이 3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 3개를 정리하면 X와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만드는 공식이 지금 X와 Y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X와 Y에 대한 이 공식을 외워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식을 유도를 해서 이걸 바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표면수에 대한 보정입니다. 표면수는 원래 우리가 지방배합에서는 골재의 상태를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즉 표건 상태로 해서 우리가 배합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합 설계의 기준은 이렇게 표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표건 상태에서 표면에 이렇게 표면수가 있다면 이 표면수를 이 표면수에 대해서 물이 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면수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시방배합이란 것은 표건 상태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표면수만큼의 물의 양을 빼주고 물의 양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의 양을 표면수만큼을 빼준다고 생각하면은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현장으로 반입한 골재가 내가 지금 방금 그 X만큼을 이렇게 골재를 또 떴습니다. 그리고 굵은 골재를 또 Y만큼을 이렇게 떴죠. 이렇게 떴습니다. 떴는데 요 안에는 표면 수량이 장골재의 이 표면 수량이 C%만큼 있고요. 그리고 굵은 골재에도 이 표면 수량이 D%만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또 S-만큼을 뜨면은 그냥 표면수가 뭐 보정이 된 양을 뜨고 싶다는 거죠. 또 아무 생각 없이 G-만큼을 뜨면은 그냥 저절로 표면수량이 보정된 양만큼을 뜨고 싶다는 막 그런 가정을 가지고 지금 S-와 G-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S-를 먼저 보면은 이 S-는 실제로 무게는 지금 X라는 무게가 있고요. 여기 더해서 또 X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표면 수량만큼이 더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곱하기 C%만큼이 더해져 있는 겁니다. 이걸 100으로 또 나눠줘야 되겠죠. 또 이 G-라고 하는 것은 내가 Y를 떴는데 Y에 또 실제로는 D%만큼의 물이 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표면수에 대한 보정은 더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물을 뜨는데 지금 현장에서 시방배합에서 뜬 물의 수량에서 표면수의 양만큼을 빼주면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떠야 될 물의 양을 계산을 하면 하면은 방금 우리가 구한 단위 수량에다가 요거만큼 따라서 X 곱하기 C% 만큼의 양을 또 빼주고 또 Y에다가 곱하기 D%만큼의 양을 빼주면 그냥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요거 더 있는 양이 요만큼이니까 더 있는 양만큼을 단위 수량에서 이렇게 빼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표면수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유효 흡수량만큼을 더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기근 상태였다 하면은 그러니까 골재의 상태가 또 이렇게
기건 상태가 돼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이만큼의 유효 흡수량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때는 오히려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유효 흡수량만큼을 각각을 퍼센트만큼을 더해주면은 무료양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입도에 대한 보정과 그리고 표면수에 대한 보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바꾸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시멘트량이 280kg이고 단위 수량이 W가 150kg입니다. 시멘트량 C 이렇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장골재량이 이거는 S죠. S가 690kg. 단위 굵은골재량 G가 1320kg입니다. 이때 골재의 상태는 표면수가 모래의 표면수가, 자 그럼 A 표면수는 C죠. C가 40.2%, 그 다음에 D가 0.9%, 그 다음에 모래가 5mm채 남는 양이 이게 A%죠. A가 3.2%, 그 다음에 자갈이 5mm채 통과량이 B죠. B가 4.3%가 있다는 겁니다. 요래 적어주면 이제 간단하게 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적은 바와 같이 자 S가 690, G가 1320, 그 다음에 A는 3.2%, B는 4.3%가 나왔죠. 여기다가 조금 전에 저와 같이 했던 이 방식으로 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이 공식을 그대로 써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풀어보니까 장골재량은 652.51kg이 나왔고요. 굵은골재량은 1357.49kg이 나왔습니다. 조금 변했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계량해야 될 장골재량이 조금 줄었고요. 계량해야 될 굵은골재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 표면수의 보정입니다. 자, 모래의 표면수량을 먼저 결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 장골재의 4.2%이기 때문에 이 표면수가 장골재 4.2%이기 때문에 이 장골재 방금 구한 652.51에 4.2%를 구하면은 이렇게 27.41kg이 나오고요. 또 굵은골재의 표면수가 이렇게 0.9%이기 때문에 방금 구한 이 값에다가 0.9%를 곱해주면은 표면수가 12.22kg이 나왔습니다. 물만 해도 제법 많죠. 자, 따라서 단위 사용 수량을 보면은 W가 150이니까 여기에다가 27.41 빼주고 또 12.2 빼주면 실제로 계량해야 될 단위 수량은 110.37kg이 되는 것입니다. 물의 양이 이 양만큼, 표면수의 양만큼 줄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위 장골재량은 물의 양만큼을 더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652.51kg에다가 모래의 표면수량 27.41만큼을 더해서 이만큼을 실제로 현장에서 계량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위 굵은골재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물의 양만큼을 더해서 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357.49kg에다가 12.2kg을 더해서 1369.71kg을 계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배합량이 완전히 결정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입도 조정몰의 X와 자갈 Y를 구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공식을 통해 가지고 식을 두 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X와 Y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서 또 단위 수량만큼을 표면수에서 빼주고 또 빠진 양만큼을 장골재와 구름골재에서 각각 더해주는 전체 총 무게는 결과적으로 같아지죠.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셔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배합 설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골재의 최대치수 G 맥시멈이죠. 이렇게 옆에 적어둡니다. 문제를 풀 때는 항상 Gmax 이꼬로 25mm. 자, 슬럼프 S죠. 슬럼프가 12cm. 물 시멘트 B. 자, 물 시멘트 B 이렇게 적어둡니다. 58.8%의 콘크리트 1, 2방매들을 만들기 위한 배합표를 완성해라. 자, 시멘트의 비중은 3.17, 장골재의 비중은 2.57, 장골재 조립률은 2.85, 구름골재의 비중은 2.75, A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A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때 배합 설계표를 보시면은 A제를 사용하지 않는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갇힌 공기 1.5%, 장골재율 41%, 단위 수량 175kg 이렇게 이제 구름골재 최대치수 25mm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를 가지고 지금 표 2에 보정표를 보고 이 부분을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표를 딱 작성해서 풉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 항목을 이렇게 장골재, 구름골재의 치수 25mm일 때 이렇게 해서 줄을 이렇게 꺼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25mm일 때 우리가 방금 구한 여기서 41과 175가 있죠. 이때 41%와 175kg을 먼저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래의 조립률에 대한 보정, 그 다음에 슬럼프 값에 대한 보정, 물시멘트 비는 보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특이한 것은 지금 A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량에 대한 보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더 쉽죠. 자, 먼저 조립률에 대한 보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표의 조건에서 보면은 보통 입도의 모래 조립률 2.8이 기준이죠. 그리고 물 시멘트 비 55% 기준이고 슬럼프 8cm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표의 조건이죠. 두 개 바뀌었습니다. 여기 표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배합의 조건이 돼야 됩니다. 바뀌었네요, 두 개가. 그래서 꼭 수업을 들어야지만 안 헷갈리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표의 조건이 2.8, 8cm, 55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배합 설계에서는 2.85로 하라고 했죠. 자, 2.85로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0.5
0.05만큼이 더 커졌죠. 자, 모래의 조립률은 이렇게 0.1 클 때 0.5만큼 크게 하라 했죠. 그러면 0.05만큼 크니까 얼만큼? 0.25만큼 크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이 지금 0.1 클 때 0.5만큼 크게 하라. 그리고 우리의 지금 배합의 조건 빼기 기준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때는 꼭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풀기도 좋고 또 이거를 보는 저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을 보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했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슬럼프의 보정입니다. 자, 슬럼프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슬럼프는 물에 대한 보정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골재는 보정을 안 하죠. 1cm만큼 클 때 1.2%만큼 크게 하라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몇 cm 큽니까? 4cm 크죠. 그죠? 그러면은 4.8%만큼 크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이 아예 지금 이제 물의 양을 결정하는 식이 바로 이제 지금 한 수 더 이제 높은 기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클 때 1.2% 크게 했으니까 0.012가 되고요. 12 빼기 8이 되면은 요 부분이 결국은 0.048이 되는 겁니다. 4.8%. 이걸 계산하면 0.048이 되고 퍼센트로 따지면 4.8%가 되죠. 그래서 물의 양의 175kg에다가 더하기 175kg의 4.8% 0.048을 곱한 것을 더해주면은 결론적으로 단위 수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단위 수량이 183.4kg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시멘트 비 보정입니다. 물시멘트 비 보정은 0.05 클 때 1만큼 크게 하라 되어 있죠. 장골재를 0.05 클 때 1만큼 크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물시멘트 비가 0.05 클 때 1만큼 크게 하라. 어디서? 배합 조건에서 표조건을 뺀 값에서.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때는 0.76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0.76만큼 크게 하면 되겠죠. 아까 표에서 구한 41%에다가 또 0.25 더해주고 0.76 더해주면은 42.01%가 보정된 장골재율이 되겠습니다. 또한 슬럼프 값에 대한 보정을 한 183.4kg이 여기 바로 또 보정된 물의 양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물의 양만큼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결국은 W가 되고요. 요거는 SA가 되죠. 먼저 단위 수량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결정된 단위 수량에다가 단위 수량을 이제 물시멘트 비와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시멘트 비가 58.8%니까 이거는 0.588이 되죠. 이거로 자, 이거는 물시멘트 비와 같다. 그래서 물시멘트 W를 위에 넣어주면은 C에 대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C에 대해서 구하니까 311.90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장골재량의 절대 최적을 구하겠습니다. 자, 전체 골재량의 최적입니다. 제일 먼저 1 입방미터 안에 자
1 입방미터 안에 이렇게 1 입방미터라는 전체 골재 안에 우리가 공극의 양이 있고요. 공극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물이 있습니다. 시멘트가 있고. 그래서 공극과 물과 시멘트를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장골재가 되겠죠. 장골재 플러스 구름골재. 전체 골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골재량은 구할 때는 이렇게 1 입방미터에서 공극의 부피, 물의 부피, 시멘트의 부피를 빼주면 골재의 용적이 부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 이대로 그대로 지금 방금 본 것처럼 1 입방미터 안에서 물의 양만큼을 빼주었습니다. 자, 이거는 킬로그램이니까 톤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결과값은 이렇게 입방미터로 나오게 됩니다. 또 단위 시멘트량도 지금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서 톤 단위로 바꿔주고 비중으로 나눠주면은 시멘트의 부피가 됩니다. 공기량은 그대로 전체에서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빼주니까 단위 골재량의 절대 최적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 절대 최적이 나온 데다가 여기에다가 장골재율을 곱해주면은 장골재율은 장골재분의 장골재 플러스 굵은골재의 비죠. 그죠? 이게 바로 장골재율입니다. 따라서 전체 골재에다가 곱해주면은 장골재의 최적이 나오겠죠. 장골재의 최적을 구했습니다. 또 전체에서 구한 장골재의 최적을 빼주면은 또 구름골재의 최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결국은 장골재의 최적에다가 장골재 비중을 곱해주면은 장골재의 무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단위는 톤이기 때문에 1000을 곱해서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758.92kg이 나왔고요. 단위 구름골재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골재의 부피에다가 구름골재의 비중을 곱해주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톤이기 때문에 1000을 곱해서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1121.73kg이 나오게 되고 방금 구한 것을 이 배합표에다가 이게 쭉 적어 주시면은 이렇게 배합표까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셔야지만 배합 설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의 예제 문제는 또 현장 배합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와 같이 이렇게 입도 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표면 수량 조정을 하고 현장 배합량을 이렇게 결정하면 되죠. 이 문제 꼭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시방 배합을 한 결과를 주고 각각 단위 수량, 단위 장골재, 단위 구름골재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현장의 야적 상태를 이렇게 표로 이렇게 주었죠. 그러면은 이 표의 내용을 가지고 표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 배합으로 완성을 하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은 각 채로 이렇게 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채로 친 결과 이렇게 있으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각각 이 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주어졌고요. 잔유율, 가적 잔유율을 각각 잔유율은 이 채만에 남는 양으로서 4%, 각각 11%, 24%, 29%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를 가적 잔유율은
첫 번째 채는 본래 보낼 거지만은 두 번째 채는 두 개를 더한 것이 가족 잔유율이 되죠. 또 세 번째 채는 이 세 개를 전부 더한 것이 가족 잔유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 잔유율을 전부 더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100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100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가족 잔유율을 전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골제의 표면수가 3%다. 그래서 이 C는 3%고 D는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는 지금 기근 상태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보면은 자 장골제 중에서 5mm채 잔류한 요거는 굵은골제죠. 그죠? 또한 굵은골제 중에서 이 5mm채를 통과한 요거는 장골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바로 A가 되고 요게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4.2%, B는 2%가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도 조정에 대한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입도 조정된 양이 각각 장골제량 X와 굵은골제량 Y가 나오게 되고요. 또 표면수 보정은 방금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C%와 D%의 양을 가지고 보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골제 양에다가 장골제의 표면수량만큼을 곱해주면은 3%를 곱해주면은 19.56kg이 이제 장골제의 표면수가 됩니다. 그리고 굵은골제는 오히려 기건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마이너스 1%를 곱해서 마이너스 11.98kg이 골제가 더 모자라는 물의 양이 됩니다. 유효수량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요거는. 따라서 현장 배합으로 만들어주면은 지금 단위 수량은 165인데 19.56만큼은 빼주고 11.98만큼은 더해주면은 이렇게 157.42kg이 나오게 됩니다. 단위 장골제량은 이게 이제 지금 떠야 될 양이 되죠. 이게 S-가 됩니다. S-는 방금 구한 652.13에다가 또 장골제의 표면수량 19.56만큼을 더해서 이렇게 671.69kg을 뜨면 되고요. 단위 굵은골제량은 G-죠. G-. 요거는 오히려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굵은골제량에서 1197.87에서 11.98kg을 빼주면 이렇게 1185.89kg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현장 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 뒤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문제가 또 있죠. 자, 다음 문제는 프리팩트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프리팩트 콘크리트에 사용된 굵은 골재는 단위 용적 중량. 여기서 이제 절근 상태라는 게 중요합니다. 절근 상태는 건조로 안에서 완전히 건조를 시킨 것으로서 거의 화학수만 남아있고 모든 수분이 다 증발되어 있는 상태죠. 이때가 절근 상태입니다. 이때의 무게가 1입방미터당 1580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2.65며 흡수율이 1.2%입니다. 흡수율이라는 것은 요놈이 다시 표건 상태로 되기 위해서
그래서 표본 상태로 되기 위해서 이 표본 상태에서 절근을 뺀 그거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흡수율이죠. 그래서 이 흡수율이 이제 1.2%가 됩니다. 흡수율은 절근분의 표본 빼기 절근이 되겠죠. 흡수율. 이게 흡수율입니다. 자, 그리고 주입 모르터는 아래 조건 같이 배합하고자 한다.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란 것은 어떤 거냐면은 특히 이제 해양 항만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자, 물이 이렇게 있고 밑에 지반이 이렇게 있죠. 그럼 지반이 약한데 요 밑에 기초를 하고자 할 때 먼저 이렇게 굴착을 하게 됩니다. 굴착을 이렇게 하게 되고, 굴착을 해서 구멍을 내고, 물론 여기에는 케이싱이나 이런 걸 쓰겠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골재를 채워 넣습니다. 골재를 채우기 전에는 미리 트레미관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트레미관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하부까지 내려주게 하는 관이 있습니다. 트레미관. 그리고 골재를 가득 채우게 되죠. 골재를 먼저 채우는 겁니다. 골재를 먼저 채우게 되고, 골재를 완전히 채운 다음에 여기다가 주입 모르터를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골재가 완전히 찬 상태에서 모르터가 이렇게 주입이 되기 때문에 골재 사이사이에 모르터가 이렇게 주입이 되게 되고 상당히 견고한 콘크리트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골재를 먼저 주입하고 모르터를 주입하기 때문에 골재의 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또 프리팩트 콘크리트입니다. 이거는 물속에서 재료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데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런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또 시공학 시간에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팩트 콘크리트에 모르터를 이제 주입을 하는데, 이때 어떤 모르터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플래시를 넣은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시멘트는 C고 플래시는 F고 그리고 W는 단위 수량이죠. 그래서 요 C와 F분의 W, B만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겠죠. B만 이렇게 주어진 상태로. 그래서 요거는 결합제분의 물비가, 요것도 일종의 물 시멘트 비죠. 물 결합제 비로서 물하고 결합제 비가 되겠습니다. 물 결합제 비로서 0.4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멘트와 플래시 분의 플래시가 0.2입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와 플래시 분의 장골재가 1입니다. 이 말은 장골재의 양과 시멘트 플러스 플래시의 양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1.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멘트 비중은 3.15고 플래시의 비중은 2.20, 모래의 비중은 2.62.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구름골재의 공국률을 먼저 계산하면 공국률은 1 플러스 비중분의 무게, 중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게 되면은 공국률이 40.38%가 되게 되는데, 이때의 공국률은 아까 절근 상태에서의 공국률이 됩니다. 그러면은 배합 설계는 표본 상태가 기준이니까 여기에다가 이 흡수율을 만큼을 더해서 표본 상태에서의 구름골재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게 되니까 1580에서 1 플러스 0.012 해주니까 1598.96kg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거는 표본 상태에서의 요 상태에서의 굵은 골재량이 됩니다. 그러면은 굵은 골재의 절대 최적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표본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굵은 골재의 최적 GV를 구하면은 먼저 요 무게, 방금 구한 무게를 비중으로 나눠주고 또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000을 해줍니다. 1000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꿔주니까 여기 전체가 단위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0.60338 입방미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굵은 골재의 전체 최적이 됩니다. 굵은 골재 양이 많죠. 보통 0.4 정도 들어가는데 프리팩트이기 때문에 0.6이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굵은 골재 이외의 단위 최적은, 그러니까 1 입방미터에서 방금 구한 굵은 골재만의 최적을 빼주면 나머지가 0.39662 입방미터가 굵은 골재 말고 나머지 물하고 시멘트, 플라이시, 장골재의 최적이 되겠습니다. 모르타르의 최적이죠. 결국 이게. 자, 여기에서 이제 부피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부터 보겠습니다. 물의 비율이 얼만큼이냐. 자, 물의 비율은 여기 보면은 지금 시멘트와 플라이시가 1이고 그 다음에 장골재가 1이라고 했을 때 물의 비율은 0.4죠. 그래서 이 두 개가 1이라고 봤을 때 여기 0.4니까 0.4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무게의 비율을 비중으로 나눈 값, 무게의 비율을 비중으로 나눈 값도 물은 1이기 때문에 0.4가 됩니다. 다음은 플래시를 보겠습니다. 자, 플래시는 지금 시멘트와 플라이시분의 플라이시가 0.2죠. 그래서 시멘트와 플라이시의 합을 1로 봤을 때 플라이시는 0.2가 되겠습니다. 비율이.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무게의 비율을 정하면은 지금 플라이시를 0.2인데 요거를 플라이시 비중으로 나눠주니까 0.091이 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무게 비율을 비중으로 나눠주면 부피 비율이 되니까 부피 비율을 구하기 위한 계산식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플라이시를 0.2라고 봤을 때 시멘트의 양은 0.8이 되겠죠. 그래서 시멘트의 양이 0.8이 이렇게 적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시멘트량이 0.8이고 또 플라이시 양이 0.2면은 샌드의 양도 1이 되겠죠. 샌드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샌드의 양은 이렇게 1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아까 이 식에서 샌드는 C 플러스 F 같은데 요거는 1이다. 이 비율입니다. 비율, 무게의 비율입니다. 지금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걸 부피 비율로 고치기 위해서 시멘트의 비중으로 나눠주면은 0.254가 되고 장골재가 1이면은 이것도 장골재의 모래의 비중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이것도 무게 비는 0.38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무게 비를 전부 싹 떼주면은 1.127이 됩니다. 부피 비율을 합쳐주면은 0.127이 되죠. 부피 비율 합계입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부피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0.17이 나왔고, 자, 방금과 같이 해서 부피 비율 합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피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 전체의 부피를 어떻게 이제 계산할까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이 부피 비율에는 무게를 비중으로 나눈 이런 식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의 부피 비율에서 이 1.127인데 이 127이란 것은 결국은 물과 플래시와 시멘트와 샌드의 합이죠. 부피 비율 합이죠. 그러나 이 전체의 합은 결국은 뭡니까? 요 값이죠. 그러니까 굴물질 이외의 최적, 실제의 최적은 이게 됩니다. 실제의 최적은. 자, 그러면은 이 실제의 최적 안에서 각각의 이 비율로 들어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물의 재료량을 계산하면 방금 구한 부피 비율의 합계분의 그 다음에 요게 무게 비율 곱하기 최적, 전체의 최적 곱하기 이거는 이제 톤을 킬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1000을 곱한 거죠. 하면은 140.77kg이 나옵니다. 자, 이 시멘트 양도 지금 부피 비율 합계분의 무게 비율 0.8 곱하기 최적 곱하기 1000 해주면은 시멘트 양이 나옵니다. 자,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갑자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시멘트를 기준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멘트량을 측정할 때, 시멘트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멘트량 계산할 때 시멘트의 최적은 얼마큼 들어있는 겁니까? 전체 0.39662라는 요 양 안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들어있죠? 전체 무게 비율 1.12 부피 비율 1.127분의 0.254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 0.3966이라는 요 전체 최적 안에 요 4개를 좀 합친 최적이 이거죠. 요 안에 어느 비율로 있느냐, 시멘트가 요 전체 1.1127분의 0.254의 비율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래 곱해주면은 요게 바로 요 전체에 들어있는 시멘트만의 최적이 됩니다. 그죠? 그럼 최적을 구했으니까 최적에다가 뭘 곱합니까? 비중 3.15만큼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시멘트의 비중 3.15를 곱한 겁니다. 곱하고 그리고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공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0.254를 3.1로 나눈 요 식이 0.254를 3.1로 나누면 바로 0.8이 되죠. 0.254와 3.1을 곱하는 식이 0.8이 되죠. 그게 바로 무게비 아닙니까? 그죠? 무게비. 그러니까 지금 요 식에는 요 식 0.8에는 지금 0.254 곱하기 3.15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미리 계산한 거죠, 이거를. 이해되시겠죠? 자, 플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시도 0.2 안에는 이 플라시의 무게비 0.091, 0.091에다가 부피비죠. 부피비 0.091에다가 플라시의 비중 2.2를 곱한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여기 숨어 있는 거죠. 식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이라는 시간에는 장골재 모래의 부피비 0.382에다가 곱하기 모래의 비중 2.62를 곱한 것이 이 시간에 들어있는 거죠. 곱하면은 여기 1입니다. 1.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이 식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배합표에다가 구름골조의 공공률 4.8을 40.38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수량 140.77 넣어주시고, 또 시멘트량, 방금 구한 시멘트량 281.54, 또 방금 구한 플라시양 70.39, 그리고 장골재량 351.93kg 이렇게 채워주시면 이 문제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품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관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품질의 경우는 계획, 조치, 검토, 실시, 계획을 플랜이라고 해서 P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조치는 do라고 해서 D라고 합니다. 검토는 체크라고 해서 C라고 하고, 실시는 액션이라고 해서 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 D, C, A 이렇게 로테이션을 거치면서 품질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PDCA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고, 그래서 이러한 품질 관리를 진행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도가 있고, 그리고 관리도에 따라서 XR 관리도를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XR 관리도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 강도의 평균을 중심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강도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나왔을 때 중심적 경향을 나타내는 중심선에서 위쪽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 상한선 UCL이라고 합니다. UCL Upper Control Line. 그리고 아래쪽에서의 또 관리 하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Lower Control Line. 그래서 이 각각의 UCL과 LCL을 두고 전체 제품의 강도라든지 품질을 이렇게 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관리의 하한선을 넘어가는 또는 상한선을 넘어가는 이러한 이런 개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개체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품질 관리입니다. 이러한 관리도에는 X바 R 관리도, 그리고 X바 시그마 관리도, X 관리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여기 있는 X바 R 관리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X바 R 관리도는 X 관리도에서 이렇게 UCL에 이 식을 적용하고 LCL에 아래식을 적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R에 대해서도 이렇게 UCL과 LCL을 두고 이렇게 상한치와 하한치를 두고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바 R 관리도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 지금 품질 관리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집을 쭉 뒤로 가면은 지금 자, 이 7번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7번 문제. 콘크리트 배합 강도를 구하기 위한 시험 횟수가 21회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 측정 결과가 다음 표와 같고 설계 기준 강도가 24메가파스칼일 때 다음으로 메타파시오 해놨죠. 그래서 강도 측정을 여러 번 했습니다. 총 21회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첫 번째가 압축 강도의 평균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평균값은 전부 더해서 21개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더한가 525.1에다가 21로 나눠주면은 25 메가파스칼. 이게 이제 평균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압축 강도의 측정 결과를 다음 표를 이용하여 배합 강도를 구하기 위한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시험 횟수에 따라서 표준 편차의 보정 개수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회 이상 하게 되면은 보정할 필요가 없고, 그보다 적을 때는 보정 개수에 따라서 보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건 21회 같으면은 20회와 25회 사이니까 이 사이를 보관을 해서 보정 개수를 써야 됩니다. 요거까지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을 이거는 외워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외워줘야 됩니다. 먼저 이 루트의 x, 이건 개수죠. n 빼기 1분의 표준 편차 제곱의 합을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 제곱의 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 제곱의 합은 각각의 데이터에다가 방금 구한 평균값을 빼줍니다. 방금 구한 평균값이 25니까 각각의 어제 아까 요 각각의 데이터 값에다가 각각 25씩 이렇게 빼준 것을 제곱을 하면 됩니다. 이걸 전부 또 이렇게 21개를 다 더하면은 이렇게 152.06 메가파스칼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되죠. 그리고 총 21개니까 21개에서 1을 뺀 값을 해주게 되면 표준 편차가 2.7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정 개수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과 25 사이에 있기 때문에 횟수가, 그래 보면은 이게 지금 20회고 20회고 25회인데, 이때 20회일 때는 1.08이고 그 다음에 25일 때는 1.03이죠. 그죠? 이게 거꾸로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아닙니다. 됐을 때, 이때 21회일 때는 그 값이 얼마이냐? 1.08보다 약간 작은 값이 되겠죠. 이 보정 개수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비례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례식으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전체 데이터의 20에서 25니까 5개인데 5개를 이렇게 빼고 1을 곱한 것을 빼주면은 여기 바로 보정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정 개수를 표준 편차에 곱해주면은 약간 늘어나게 되겠죠. 2.95가 표준 편차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합 강도를 계산하는 식이 있죠. 이게 35MPa 이하일 때 구하는 식 두 개 그대로 넣어주면은 여기다가 그대로 FCK가 24니까 24를 그대로 여기 넣어주고, 그리고 1.34에다가 방금 2.9를 넣어주면은 27.95, 그리고 또 하나의 식 여기다 각각 24도 넣고 또 표준편차를 넣어주면은 27.37, 이 둘 중에서 큰 값을 쓰죠. 그래서 27.95가 배합 강도가 됩니다.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주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편차를 구하고 또 표준편차를 보관해서 배합 강도를 구하는 것까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도 똑같은 건데 이때는 그 16K의 압축 강도 측정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경우입니다. 다 모든 것은 똑같고요. 이렇게 평균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의 제곱합을 구하고 표준편차를 구하고 보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번에 보관할 때는 지금 15와 24이니까 이 사이를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보관한 값을 넣어 가지고 배합 강도를 구하고 이 중에 큰 값을 쓰면은 여기까지도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모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